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방지기 김동환입니다. 네, 범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번 예고드렸듯이 청소년 분야 네. 선정작 시간을 건너는 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 자녀를 김동환 작가님이 자녀를 두셨으니 요 작품에 대한 청평을 좀 먼저 오늘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책 너무 재밌게 봐서요. 네. 청소년 책이 요즘에는 어른들과 크게 관계 없이 이렇게 독서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출판사들에서도 뭐라고 해야죠? 마케팅의 어떤 타깃을, 그렇게 어른과 청소년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영 어덜트 이렇게 해서 그렇죠. 20대 초반까지 읽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렇게 독서가 아주 지금 몸에 배어 있지 않으신 분들, 초보 독서가라고 부르죠. 초보 독서가 분들이 시작하는 책으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청소년 도서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책으로 한번 아이가 있으시면 아이와 같이 읽으시면 앞으로 이제 독서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사실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 우리 공부할 때 필요한 단편 소설집. 그러니까 우리 근대 단편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청소년을 위해 쓴 건 아니지만 시험을 풀기 위해 청소년이 제일 많이 읽어야 하는 좀 의무적인 책들. 그래서 그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완득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완득이나 아니면 아몬드 같은 말하자면 정말 지금 시대에 나오는 청소년 소설이라고 불리는 책들.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떠오르신다면 청소년 책의 분야가 훨씬 더 크고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후자를 만약에 떠올리시는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청소년 소설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도 읽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총평을 간단히 하자면 사실 요즘에 청소년 책들이 좀 판타지가 있는 책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타지가 아주 적절한 도구로 활용된 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삶과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끝은 대단히 따뜻하게 끝나는데 그런 어떤 활용 도구로서 판타지의 어떤 이 수단으로 잘 활용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콩짱, 맹물 같은 캐릭터가 나오듯 이 책에서도 이제 4명의 주인공격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캐릭터들이 참 잘 살아난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작가님 소개를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책날개에 있는 작가님 소개를 읽어드릴게요. 김하연 작가님이고요. 프랑스 리옹 3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공부했다. 어린이 잡지 개똥이네 놀이터의 장편 동화를 연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쓴 책으로 소능력자들 시리즈, 똥학교는 싫어요 등이 있다. 되게 간단한 간단하지만 저희 작가님은 다른 책과 달리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넣으셨거든요. 드문 일이죠. 책의 내용만큼 스스로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책의 내용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충의 내용을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전체적인 줄거리라기보다는 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 아이가 있고요. 이제 서로 각자의 이야기로 좀 힘들어하는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는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하얀 운동화가 찾아옵니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 모르지만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선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공통점은 이 신발을 신으면 학교 가던 길에 보이지 않던 집이 하나 나타납니다. 이상한 일이죠. 벗으면 안 나타나고. 그런데 이 집이 그냥 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초대를 해요. 우리 집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특별한 일이 생기고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 사실 여기 문장에도 나오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 호기심이 발동하기보다는 이거 무슨 보이스 피싱 아니야? 유괴 아니야? 이런 좀
범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회가 그렇겠죠.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상황들이 힘드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 네. 근데 사실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 밖에 있었던 어떤 고민들이 이제 옆에 친구들을 통해서 해결돼 가는데 친구가 해결해 주진 않아요. 결국 본인이 다 해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네. 사실 저희가 주제가 이웃이잖아요. 청소년 책들은 쭉 보면 이웃이라는 개념을 우리 그 맹물 옆에 공장 옆에 깜돌이처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주제를 곱씹어 봤을 때 이웃이란 주제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정이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네. 자영이라는 친구. 네. 박자영. 네. 네. 가장 이제 인상 깊었는데, 뭐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사실 이제 등장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분량으로 보자면 네. 뭐 강민이라든지 선미가 더 많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자영이라는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이 이야기 그 이수랑 더불어서 뭐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수는 스스로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고 네. 자영이는 이제 트러블이 오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이제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한 고구마 캐릭터이죠. 근데 네. 사실은 고구마 캐릭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이고 말하자면 이 4명 중에 가장 큰 변화를 이루는 아이도 결국 그 아이가 되거든요. 뭐 그런 네. 의미에서 자영이는 4명 중에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에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네.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뭐 대부분의 소설도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소설은 캐릭터의 어떤 그 힘, 영향 이게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청소년 소설 책도 쓰시고 하셨으니 이 청소년 소설에서 일반 소설과는 다른 캐릭터성 뭐 이런 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시죠. 네. 네. 생각지도 못한 이게 난제를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소설이 그 어른 성인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다르다면 이제 주인공이 청소년이라는 거겠죠. 그럼 청소년과 어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이제 깊이 고민을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른보다 청소년이 좀 더 사고가 단순할까? 라는 어떤 뭐 질문부터 해서, 그러면 이맘때의 어떤 연애 감정은 또 성인과 어떻게 다를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답을 작가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각자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캐릭터들의 그거를 적용을 시키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어쨌든 성인들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같은 1년을 보내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이제 어른들이 경험하는 1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네. 그 변화가 이제 너무 빨라서 좀 고통스러운 일들도 뭐 직면하게 되는 네. 것이고, 또 생각보다 또 너무 느려서 이게 뭐 너무 시간이 또 안 가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캐릭터들도 등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 캐릭터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속도가 변화의 양이 또 굉장히 이제 빠르고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각자의 어떤 그 성격들을 또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청소년 소설의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청소년의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부분은 참 공감이 돼요. 제가 어젠가요? 우연히 김훈 작가의 이제 신작에 관한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이제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물었더니, 김훈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향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의 시대는 그 자체로 완성된 때다. 청년은 노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청년 그 자체가 완성된 때. 확장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은 또 청소년을 위한 시간, 그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네. 그 시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다른 시대와는 또 다른 세대와는 다른
그래서 이제 그게 캐릭터성으로 좀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예. 그게 사실은 성장 이야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성인 소설도 어느 정도의 성장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소설이 아닌 소설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역시 뭐 성장의 폭, 변화, 그렇죠. 그런 차이가 도드라진다. 네네. 청소년 소설에서. 근데 또 우리가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어른분들도 청소년 소설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즘에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없었던 장르예요, 사실 청소년 소설이라는 게. 그죠? 그렇죠. 네. 한번 그 경험을 해보시면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힘들었었지. 별거 아니었는데 네. 되게 고통스러웠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고민해서 쓰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책을 제가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청소년들의 내면에 뭐 예를 들면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든지 주변인이라든지 네. 참 이거를 청소년한테 배운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요. 네. 너희는 질풍노도다. 주변인들 막 외우고 시험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청소년 내면의 변화에 대한 초점들을 과거에 좀 많이 맞췄다면 지금은 이제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광고처럼 뭐 19 어른, 예, 학교 안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밖 청소년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제 뭐 학교 폭력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볍게 우습게 넘길 수 없는 정말 이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화됐다는 것들. 또는 이제 뭐 빈부격차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여성 청소년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성 청소년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어떻게 이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어떤 이 사회적 문제점들이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투영되고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네. 사실 이제 소설에 굉장히 많은 주제로서 담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청소년 소설에만 뭐 있을 수 있는 뭐 소재라는 건 일단은 요즘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면 성인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다만 이제 아이들의 그 몰입감이나 가독성을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판타지 쪽을 작가님들이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책도 판타지 장르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사실 이제 뭐 경쟁작이라고 할까요? 이제 경쟁작들을 쭉 읽어보면서 딱 두 가지 경향을 제가 크게 느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판타지라는 부분. 예, 이제 환상적인 또는 이제 어떤 뭐 SF적 요소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좀 상상에 기반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실감 있는 상상으로 바꾸려고 작가들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허황되거나 우연에 기반한 어떤 내용은 안 나오고, 왜냐하면 청소년들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도 풀어줘야지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발견된다. 뭐, 이 책 말고 이제 남매 탄생 같은 책이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되게 컸던 책이고요. 후보 중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또 다른 후보, 이제 우리 시간을 건너는 집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예, 뭐 우리 마지막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심적으로 불편한 어떤 장면들, 사회 모습들 속에 괴로워하는 청소년의 모습이 다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청소년은 그럼 불편하고 힘든 존재인가? 꼭 이렇게 그 청소년의 어떤 세계, 시대를 소설에서 구현해야 하는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 만큼 좀 이런 힘든 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을 건너는 집은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제 그 힘든 점들을 스스로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좀 열려 있는 결말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우리 국민들이 뽑은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판타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환상문학이라고 부르고 뭐 허황된 공상 이렇게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이제 현실을 반영해내는 거거든요. 현실을 반영해내고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가 또 판타지라는 장르가 또 생긴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뭐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나는 별로 읽기 싫어 이런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장르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 웹툰이나 이런 그렇죠. 웹소설이나 이런 네네. 것들 굉장히 또 즐기면서 또 그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판타지가 어쨌든 현실을 좀 많이 반영해내고 네. 그럼으로써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좀 다크해질 수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를 극복해내고 아이들이 좀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어쨌든 또 이 힘든 세상을 또 살아가게끔 만들고자 하는 게 작가님들의 또 속셈이니까 네, 그렇게 네.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책을 보면 여기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뭐 문학 나눔 뭐 2021 네, 또는 뭐 어느 청소년 소설 수상작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청소년 소설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수상작이라고 하는 책들이 더 주목받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어린이 그 책 쪽은 네. 뭐 동화든 혹은 뭐 그냥 지식 교양서건 네. 이게 크게 뭔가 이렇게 상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팔려 나가는 있다면 네. 청소년 소설은 이게 상을 받지 못하는 책들은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제 네. 청소년 소설의 시장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고 작아서 생긴 일일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거의 성인 독서 시장과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책을 읽을 시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네. 책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를 고른다면 뭐 수상작을 읽겠다. 뭐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네. 있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어쨌든 수상작들이라고 하는 책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완득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뭐 아몬드도 그랬고 사람들이 주목받는 만한 힘이 또 있는 것이니 그렇죠. 네. 뭐 수상작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또 다른 작품을 옮겨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 책은 저희 그 명장면 지금까지 소개를 많이 네네네. 드렸었는데 네. 명문장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명문장으로요? 네. 저희 우리가 뽑은 네. 명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우리 작가님도 캐릭터 중에 이제 자영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227쪽에 나오는 네. 문장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자영은 선택을 해야 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그 새로운 어떤 이 집에서 시간을 건너는 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도 갈 수 있고 현재 그대로 머물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선택을 주는 특별한 집이거든요. 네. 이제 그 마지막 선택의 장면입니다. 오늘 자영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자영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두렵지는 않다. 모두가 걱정해준 만큼 씩씩하게 일어설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영은 돌계란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다. 사실은 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스스로 읽으셔서 느끼시는 것이 좀 더 감동에 더 다가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선택의 앞에서 선택을 사실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은 선택이 정답일 것 같았지만 결국 또 이 흐름 속에서 바뀌게 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이 책을 통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작가의 말에 이 말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김하연 작가님께서 책을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작품은요. 네, 불편한 편의점. 예, 이름 또 비슷하세요. 김호연 작가님이십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싶을 정도로. 네. 예,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 예, 성인 부분 수상작이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